요즘 뉴스만 켜면 2차 전지주가 다시 살아난다. 에코프로 거래대금 폭증했다. 개인들 또 물렸다. 이런 말이 하루가 멀다 하고 나오죠. 아마 이 영상을 클릭한 분도 비슷할 겁니다. 솔직히 말해서 또 속는 거 아니야? 이번에도 반등하다가 끝나는 거 아니야? 이 생각부터 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3가지를 가져가게 됩니다. 첫째, 왜 에코프로에서 유독 개인들만 지쳐서 먼저 포기하게 되는지. 둘째, 기관은 그 순간에 뭘 하고 있었는지. 셋째, 앞으로 비슷한 장면이 나오면 절대 다시 당하지 않는 방법이 뭔지. 이 3가지만 제대로 이해하면 2차 전지든 다른 종목이든 최소한 눈물 젖은 매도 버튼은 안 누르게 됩니다. 자, 그럼 에코프로 얘기부터 해볼게요. 이 종목을 오래 들고 있던 사람들,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떨어질 때보다 안 오를 때가 더 괴롭다는 겁니다. 주가가 폭락하면 화라도 나죠. 근데 몇 달 동안 9만 원대, 10만 원 아래에서 왔다 갔다 하면 사람 멘탈이 먼저 닳습니다. 마치 엘리베이터가 고장 나서 안 오는 층에서 30분 서 있는 느낌이랄까요. 내려가면 내려간다. 올라가면 올라간다. 뭐라도 해야 되는데 그냥 멈춰 있으니까 제일 미치는 거죠. 실제로 2026년 1월 19일 월요일 에코프로는 5% 조금 넘게 오르면서 물속에 돌 하나 던진 정도의 파문만 만들었습니다. 다음 날 1월 20일 화요일에는 3% 후반 오르면서 가격이 약 9만 7천 원대까지 회복됐어요. 이때까지만 해도 개미들 단톡방 분위기 이랬을 겁니다. 혹시 이번엔 다르냐? 근데 바로 다음 날 1월 21일 수요일 주가가 딱 멈춥니다. 상승도 하락도 아닌 0%. 종가도 그대로 9만 7천 원대. 심리적으로 이게 제일 잔인합니다. 10만 원이라는 둑이 바로 앞에 보이는데 차는 시동만 켜놓고 안 가는 상황이거든요. 이때부터 개인들 머릿속에 같은 생각이 스멀스멀 올라옵니다. 또 속는 거 아니야? 이거 기관이 미끼 던진 거 아니야? 실제로 그날 기관은 조용히 순매도를 합니다. 많이 팔지도 않아요. 살짝. 마치 너네 아직도 들고 있네? 하고 떠보듯이. 반대로 개인들은 소량이지만 계속 삽니다. 큰 기대는 없고 그냥 여기까지 왔으니 조금만 더 버텨보자는 심리죠. 이걸 쉽게 비유하면 이런 겁니다. 마트에서 세일한다고 해서 줄 섰는데 앞에 사람들 계산이 너무 느려서 1시간째 서 있는 상황. 그때 직원이 슬쩍 말합니다. 지금 나가셔도 됩니다. 이때 나갈지 조금만 더 버틸지 고민하는 그 순간. 이게 바로 개인들이 가장 많이 무너지는 구간입니다. 차트로 보면 이동평균선이라는 선들이 서로 꼬이면서 한 점으로 모이는데 이건 쉽게 말해 스프링을 손으로 끝까지 눌러놓은 상태랑 똑같습니다. 힘이 계속 쌓이는데 겉으로는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것처럼 보이죠. 여기에 2차 전지 업종 특유의 구조가 겹칩니다. 이 업종은 원자재 가격, 배터리 수요, 전기차 판매량이 같이 움직이면서 주가가 몇 배씩 튀는 지렛대 구조. 쉽게 말해 작은 힘으로 큰 물체를 들어 올리는 망치 같은 종목들이에요. 그래서 평소에는 조용하다가도 한번 방향 잡히면 속도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런데 이걸 개인들은 못 버팁니다.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니까요. 그래서 이 시기에 단톡방에 꼭 등장하는 말이 있습니다. 본전만 오면 다 판다. 진짜 거의 주문처럼 퍼집니다. 이 말이 무서운 이유는 뭔지 아세요? 개인들이 지쳐서 포기하는 그 순간이 기관한테는 제일 싸게 물량 모을 수 있는 할인 기간이기 때문입니다. 개인은 시간을 잃고 기관은 주식을 모읍니다. 엘리베이터 안에서 먼저 뛰쳐나가는 사람이 많은 날 그 건물 전체를 통째로 사는 사람이 따로 있는 것처럼요. 이게 바로 에코프로 폭등이 시작되기 직전 아무도 관심 안 가질 때 벌어진 조용한 전초전이었습니다. 수요일까지 지옥 같은 정체 구간을 버티고 나면 대부분의 개인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도 설마 갑자기 날아가겠어. 그런데 바로 그 다음 날 시장은 꼭 뒤통수를 칩니다. 1월 22일 목요일 아침 에코프로 주가가 갑자기 7% 넘게 튀어오르면서 10만 원 선을 단번에 넘어섭니다. 가격은 약 10만 5천 원 근처. 전날까지 9만 원대에서 숨도 못 쉬던 종목이
갑자기 2칸씩 계단을 뛰어오른 겁니다. 이때 개인들 반응은 똑같습니다. 에어! 에어! 뭐야? 이게 왜 중요하냐면 여기서부터 돈의 흐름이 완전히 바뀌기 때문입니다. 주식시장은 인기투표가 아니라 돈의 이동 경로를 보는 게임인데 이날부터 외국인과 기관 자금이 본격적으로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쉽게 말해 동네 구멍가게 앞에 서 있던 사람들이 갑자기 대형 트럭 여러 대가 동시에 들이닥치는 걸 보는 장면입니다. 그 다음 날인 1월 23일 금요일, 기관은 주식을 약 43만 주 가까이 순매수합니다. 숫자로 들으면 감이 안 오죠. 이걸 돈으로 바꾸면 대략 수백억 원 단위입니다. 개인들이 편의점에서 컵라면 고르는 동안 기관은 마트 통째로 카트에 쓸어 담는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날 종가는 약 10만 6천 원. 불과 며칠 전만 해도 본점만 오면 판다던 사람들이 주말 동안 휴대폰 붙잡고 차트만 보게 되는 가격입니다. 재미있는 건 이때 개인들도 같이 따라 붙습니다. 금요일 하루에 개인 순매수가 약 10만 주 정도, 액수로 치면 수십억 원 규모인데 기관이 들고 들어온 트럭 옆에서 개인이 쇼핑카트 하나 밀고 들어오는 정도 차이입니다. 그런데 사람 심리는 숫자를 잘 못 느낍니다. 나도 샀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안심하거든요. 이 시점의 차트에서는 또 하나의 장면이 만들어집니다. 그동안 아래로 흐르던 평균 가격선 위로 현재 가격이 올라타는 구조가 나오는데 이걸 쉽게 말하면 자전거가 언덕을 내려오다 다시 평지 위로 올라탄 상태입니다. 주식 용어로는 골든크로스라고 부르지만 어려운 말 필요 없습니다. 이제 미끄러지듯 끝났고 내려오는 구간은 아니라 최소한 바닥은 확인했다는 신호라고 보면 됩니다. 이게 뜨면 알고리즘 매매, 기관 시스템, 해외 펀드들이 자동으로 반응합니다. 마치 눈이 많이 오면 제설차들이 자동 출동하는 것처럼요. 여기에 또 하나의 불쏘시개가 붙습니다. 미국을 비롯한 해외 투자 자금이 한국 2차 전지 섹터로 다시 들어오고 있다는 분석이 퍼지기 시작합니다. 이유는 단순합니다. 전기차 시장이 흔들려도 배터리는 결국 필요하고 배터리 핵심 소재를 쥔 기업은 한국 쪽이기 때문이죠. 이쯤 되면 시장 성격이 바뀝니다. 원래 조용하던 동네가 갑자기 카지노로 변합니다. 가격이 하루에 몇 %씩 흔들리고 위아래로 크게 움직이는 구간, 흔히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이라고 부르는데 그냥 위험하지만 돈 냄새는 진하게 나는 구간이라고 이해하면 됩니다. 이때 에코프로 혼자만 가는 게 아니라 에코프로 BM 같은 형제 종목들도 같이 들썩이기 시작합니다. 마치 한 가게 앞에 줄 서면 옆집까지 손님 몰리는 것과 똑같습니다. 이 순간 개인들은 이렇게 착각합니다. 기관이랑 나랑 같은 배 탔다. 하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기관은 이미 월요일을 위한 실탄을 장전해 둔 상태입니다. 총알이 아니라 돈입니다. 조 단위 자금, 개인 입장에서는 상상하기 어려운 규모죠. 이걸 비유하면 이런 겁니다. 개인은 물총 들고 전쟁터 들어가고 기관은 전차 끌고 들어오는 상황. 겉으로 보면 다 같이 출발선에 서 있는 것 같지만 속도도 무게도 목적지도 전혀 다릅니다. 개인들은 이 구간에서 처음으로 희망을 느끼고 기관은 이때부터 계산기를 두드리기 시작합니다. 이제 어느 가격대에서 시작할까? 개인들이 다시 팔기. 이 질문 하나만 놓고요. 그리고 이 질문에 답이 나오는 날이 바로 다음 장면입니다. 사람들은 주식에서 가장 안전한 선택이 본전 오면 팔기라고 믿습니다. 손해만 안 보면 이긴 거라고요. 근데 이게 주식판에서 제일 많이 당하는 착각입니다. 마치 불난 영화관에서 제일 먼저 뛰쳐나오면 안전할 거라고 생각하는 것과 똑같아요. 실제로는 제일 앞문으로 몰리다가 넘어지고 뒤에 있던 사람만 넓은 비상구로 유유히 빠져나가죠. 에코프로가 딱 그 장면이었습니다. 2026년 1월 26일 월요일 아침, 주가가 갑자기 미친 듯이 튀어오르기 시작합니다. 하루 상승률이 약 23%, 평소 하루 2~3% 움직이던 종목이 엘리베이터가 고장난 것처럼 로켓으로 바뀐 겁니다. 종가는 약 13만 원, 불과 며칠 전 9만 원대에서 숨도 못 쉬던 가격이 다른 나라 화폐처럼 느껴지는 수준이죠. 이 장면을 보면서 개인 투자자들은 드디어 숨을 쉽니다.
아, 본전 왔다. 살았다. 그리고 그날 하루 동안 개인들이 던진 주식이 약 240만 주. 돈으로 환산하면 대략 3천억 원이 넘습니다. 웬만한 중소기업 하나 통째로 파는 금액을 개인들이 하루 만에 시장에 던진 겁니다. 다들 같은 이유입니다. 무섭고 지긋지긋했고 다시 떨어질까봐. 그래서 버튼을 눌렀죠. 그런데 그 순간 반대편 화면에서는 전혀 다른 영화가 재생됩니다. 기관이 그 물량을 거의 그대로 받아먹습니다. 약 140만 주. 외국인도 뒤에서 같이 줍줍합니다. 약 110만 주. 개인이 쏟아낸 물을 기관과 외국인이 양동이로 받아 담는 그림입니다. 이걸 전문 용어로는 수급이라고 부르는데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누가 팔고 누가 그걸 받아가느냐, 그 싸움입니다. 이날은 완벽하게 개인 대 기관, 개인 대 외국인의 구도였고 결과는 너무 뻔했습니다. 주가는 더 빨라졌고 시장 전체가 흥분하기 시작합니다. 코스닥 시장에는 급등하면 자동으로 브레이크를 거는 안전장치가 작동하는데 그게 발동될 정도였습니다. 놀이공원에서 롤러코스터가 너무 빨라서 중간에 자동 감속 들어가는 장면이랑 똑같아요. 동시에 코스닥 지수는 1000선을 돌파합니다. 4년 만에 처음 보는 숫자라. 뉴스 자막이 바뀌고 커뮤니티가 터지고 유튜브 썸네일이 전부 빨간색으로 도배됩니다. 그런데 정작 가장 허탈한 사람들은 방금 팔고 나온 개인들입니다. 잘했다, 탈출했다 라고 말은 하지만 스마트폰 다시 켜보는 순간 주가가 또 위로 가 있습니다. 방금 판 가격이 오늘의 최저가가 돼버린 거죠. 마치 막차라고 생각해서 뛰어내렸는데 그 열차가 그 다음 역에서 특급으로 바뀌어 질주하는 걸 플랫폼에서 지켜보는 느낌입니다. 이게 우연일까요? 아닙니다. 개인들이 본전에서 파는 심리는 기관 입장에서 이미 계산 끝난 공식입니다. 이 가격 오면 개인들 나온다. 이 정도 거래량 터지면 물량 다 받았다. 이렇게 매뉴얼처럼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들이 싹 팔았다는 말이 나오는 겁니다. 배신이 아니라 구조입니다. 개미는 살기 위해 버튼을 눌렀고 기관은 그 버튼이 눌릴 걸 알고 기다렸을 뿐입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 게임의 난이도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지금까지 핵심만 머릿속에 한 장면으로 정리해보면 이겁니다. 에코프로는 떨어져서가 아니라 너무 오래 안 움직여서 개인들이 먼저 지쳤고 그 지루함 속에서 기관은 조용히 물량을 모았고 10만 원을 넘기는 순간 외국인과 기관 자금이 한꺼번에 들어오면서 개인들의 희망을 다시 살려놨고 바로 그 희망이 본전만 오면 판다라는 집단 행동으로 폭발하면서 3천억 원 넘는 개인 물량이 하루 만에 시장에 쏟아졌고 그 물량을 기관과 외국인이 그대로 받아 담으면서 주가는 더 가볍게 날아올랐다는 겁니다. 요약하면 개인은 시간을 견디지 못해 주식을 던졌고 기관은 그 시간을 이용해 판을 뒤집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제 마지막 장면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게 많이 오른 주식은 이제 끝이다. 더 가면 위험하다. 이 말도 그럴듯해 보이죠. 근데 이것도 반만 맞고 반은 틀립니다. 왜냐하면 주가는 높아서 멈추는 게 아니라 살 사람이 없을 때 멈추기 때문입니다. 이 차이를 이해 못하면 평생 비슷한 자리에서 사고팔고를 반복합니다. 이걸 요리로 비유해보죠. 라면 끓일 때 물이 끓기 시작하면 사람들은 불을 줄일까 말까 고민합니다. 이제 끓었으니까 넘치지 않을까? 라고요. 더 세게 하면. 그런데 진짜 중요한 건 불의 세기가 아니라 냄비 안에 물이 얼마나 남아있느냐입니다. 물이 충분하면 센 불에서도 계속 끓고 물이 없으면 약불이어도 금방 끝나버립니다. 주식도 똑같습니다. 가격이 높은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아직 시장에 남아있는 안 판 사람들의 물량이 얼마나 되느냐가 핵심입니다. 2026년 1월 26일 에코프로는 52주 신고가를 새로 썼고 기관은 코스닥 시장 전체에 하루 만에 1조 원 넘는 돈을 집어넣었습니다. 이건 개인 몇 명이 분위기 좋아서 들어온 수준이 아니라 산업 자체를 다시 평가하기 시작했다는 신호입니다. 에코프로비엠 같은 관련 종목들도 거래량이 터지면서 같이 올라갔고 시장에서는 2차 전지 산업이 앞으로 몇 배까지 클 수 있느냐를
다시 계산하기 시작했습니다. 일부 분석에서는 장기적으로 10배, 그러니까 1000% 성장 가능성 얘기까지 나옵니다. 물론 이 숫자를 그대로 믿을 필요는 없습니다. 중요한 건 방향입니다. 단타 치고 빠질 사람들은 이미 많이 나갔고 이제 남아있는 건 조금 흔들려도 들고 갈 사람들과 돈이 너무 커서 하루 이틀에 못 파는 기관 자금입니다. 판의 성격이 바뀐 겁니다. 이걸 운전으로 비유하면 이렇습니다. 개인 투자자들은 좁은 골목길에서 신호등 하나만 바뀌어도 급브레이크 밟는 소형차고, 기관은 고속도로에 올라탄 대형 트럭입니다. 소형차는 조금만 흔들려도 차선을 바꾸지만 트럭은 목적지까지 그냥 갑니다. 연비 계산하고 휴게소 위치 계산하고 일정에 맞춰서요. 에코프로의 그날 이후 시장은 골목길이 아니라 고속도로가 됐습니다. 그래서 단기 매매하던 사람들은 점점 불리해지고 오래 들고 가는 쪽이 유리한 구조로 바뀌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남들이 살 때 팔고 남들이 팔 때 사라라는 말을 교과서처럼 외우지만 실제로는 이렇게 행동합니다. 남들이 팔 때 무서워서 같이 팔고 남들이 살 때 안심돼서 같이 삽니다. 에코프로는 이 두 장면이 한 주 안에 다 나왔습니다. 그리고 결과는 너무 교과서적이었습니다. 개인이 가장 많이 판 날이 기관이 가장 많이 산 날이었고 그날이 코스닥 역사에 남는 날이 됐습니다. 그래서 2026년 1월 26일은 그냥 주가가 오른 날이 아니라 개인은 내려오고 기관은 다시 올라탄 날로 기록될 겁니다. 정리하면 이 이야기의 결론은 하나입니다. 돈을 버는 사람은 차트를 더 잘 그리는 사람이 아니라 시간을 더 오래 버티는 사람입니다. 주식시장은 머리 싸움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체력 싸움이고 인내력 테스트입니다. 에코프로에서 울면서 매도 버튼 누른 사람들과 그 버튼이 눌릴 걸 알고 가만히 기다린 사람들의 차이가 바로 그거였습니다. 요약하면 이겁니다. 에코프로의 폭등은 운이 아니라 구조였고 개인의 포기는 연료였고 기관의 인내는 엔진이었고 진짜 돈은 빠르게 사고 파는 손이 아니라 흔들리는 순간에도 핸들을 놓지 않는 손에게로 갔습니다. 이게 바로 제가 말하는 돈 버는 경제학입니다.